저는 금별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의대 의치한수죠. 네, 요 의대 중원이 여러분들의 입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발표가 난 뒤에 좀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의대 증원 의치한수. 네. 2025년 정시와 수시 변화 예측하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잘 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선생님의 그런 예측되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넘어가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의대 증원 확정 이후에 수능 등급 변화 예상을 한번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 수능에서의 어떤 그 등급별 피라미드 구조를 내신 변화랑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왼쪽부터 봐주시면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에 보면은 그 피라미드 구조상 상위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생으로서.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의대 희망생들 잠재적인 인원이긴 하지만 누가 올지 몰라요. 그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올해 고3인 친구들과 또 뭐 원래 수능을 한번 더 보려고 했던 그 이상 응시하려고 했던 N수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확정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 생각이 바뀌었어. 의대 한번 쳐볼 거야. 좀 아쉬웠는데 한번 의대 지원해 봐야지 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게 됐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올 것 같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등호 표시를 해서 우측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바로 어 이제 이 최상위권 수능의 등급에 있어서 1등급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 이제 의대는 가기 쉬운 대학은 아닌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설령 이과생들도 그렇고 문과생들도 뭐 의대를 지원하진 않지만 정말 가기가 쉽지 않다. 점수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이제 수능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선생님의 친구도 의대생인데 그 친구도 수능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틀려서 네, 의대를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들 만약에 그 완전 N수생이나 재수를 그냥 생으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현재 대학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대학들도 상당히 괜찮은 대학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을 못 보지 않았는데 의대에 아직 희망을 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수능을 잘 볼 겁니다. 네, 굉장히 잘 볼 거라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선생님, 기존 1등급이 잘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존 1등급이 내려온다라고 했지만 전부 다 내려가는 건 아닐 거고요. 일부 학생들 이제 조금 기초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등급 컷에 걸려있던 친구들은 내려오게 될 가능성들이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최종 의대 플러스 수능 응시생이 완성된 그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피라미드 구조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정시에서 좀 많이 힘들구나, 힘들겠다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학생들 일단 제가 이제 또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재학생들 주목!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재학생 원래 기존에도 이런 약간 모토가 있었어.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하다. 예전에도 사실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고3 담임할 때도 그랬지만 진짜 우리 학생들 정말 올해만큼은 수시 정말 많이 지원해야겠다, 재학생들. 왜 그러느냐? 자, 왼쪽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정시는 여러분들 표준 점수로 상위권 대학들 다 가잖아요. 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시에선 표점이 중요한데 표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정시는 너무 깔끔한 거야, 수시보다는. 수시가 뭐 지저분하다는 건 아니지만 정시는 정말 1점이라도 높으면 그 친구가 대학을 붙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의대생들 희망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을 쳤을 때 1점이라도 자기보다 높으면 우리 재학생들은 이제 뭐 N수생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을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한테 아마 좀 많이 밀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분리했을 때 정시는 일단 표점이라는 거. 근데 두 번째, 엄매가 화작보다 표점이 더 세죠. 그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예,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엄매의 표점 환산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미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미적의 표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우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정시는 표점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하냐? 어차피 뭐 N수생이나 아니면 재수생들 뭐 한 번 시험을 여러 번 보는 친구들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뭐가 불리하냐 그럴 때 사실 재학생들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모의고사 점수는요. 고3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고3이 되어서 평가원에서 치르게 되는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 N수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를 거고, 그리고 6월보다도 더 임팩트가 셀 수밖에 없는 9월이 되는 이유는 이제 사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죠. 대학교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아까 그 의대 학생도 반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2학기 때 이제 한 3개월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3개월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시험을 잘 본 거야. 그래서 전 과목에서 3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와 진짜 잘하네요. 그죠? 그런 무시무시한 반수생들도 9월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1, 2학년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뭐 3학년 1학기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내 등급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경쟁자들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의 내 점수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도 이 점수가 끝까지 잘 나올 수 있다고는 이제 정말 많이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9월이 찐이 되는데 그러자고 하니까 또 9월에 이미 수시 접수가 마감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수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올해만큼은. 네, 이게 지금 6월, 9월에 어떠한 실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허수가 존재가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시에 비중을 두자. 그리고 엄매 화작, 당연히 엄매를 하겠죠, 이제. 위치한수 학생들이 표점이 더 세니까 이제 엄매를 할 건데, 그럼 이제 문과 상위권도 위험하죠. 왜? 문과는 공평하게 원래 확통 위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거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차피 공평하게 가는데, 문제는 수능 시험에서 상위권, 이과 학생들 상위권 이제 엄매를 하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그 비중 자체가 이과 쪽에 뺏기는 비중에서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국어랑 수학이 상대평가.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아니야. 절대평가. 그래서 영어가 좋은 거야.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근데 엄매 화작 국어 1교시 중요한 국어에서도 문과가 위험해진 거. 기존에 있던 상위권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4%에서 내가 밀려날 수도 있게 될 확률이 더 커진 거죠. 그러면은 내가 1등급 컷에 있었으면은 내가 2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평상시에 내가 2등급을 안정적으로 찍었지만 그게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과도 위험해졌어요, 지금. 그럼 이과는 괜찮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미적 확통이 유리한 건 맞는데, 미적이 유리한 건 맞는데, 이거 어차피 그 친구들도 다 선택하고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과에 비해서 내가 이제 뭐 만약에 교차를 해서 정시에 문과 쪽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더 유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찬스 지금 들어오는 친구도 어차피 이과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문과도 위험해. 그리고 이과도 위험해.
난리가 났어, 지금. 정시에서는 정말 너무 많이 이게 우리 재학생들이 불리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굴려서 고민을 막 해봤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아,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 이러면 좀 되지 않을까? 이걸 뭐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이과 상위권 학생들 맛집 vs 빈집 전략 지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치한수가 어쨌든 맛집이야. 그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너도 나도 막 기다려서라도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음, 어쨌든 뭐 증원이 됐으니까 모집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수가 기존 점수에 원래 되는 점수라면 저는 그거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였는데 내가 1.2다. 그러면 어차피 증원이 된 상태고 기존 점수니까 해볼 만하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쉽잖아요. 또 안 써보면. 근데 뭐 예전 작년 지원 점수가 1.2였는데 나는 1.5다, 1.6이다 그랬는데 이건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될 수도 있는데 증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한번 써본다. 뭔가 플러스 알파 요인 때문에. 근데 뭐 수시에 있어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건 해볼 만 하겠지만 뭐 의대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도 상당히 세잖아요. 4합 5, 막 이렇게 3합 4 막 이렇게 불러대는데 그거를 간단간단하게 맞추면서 그리고 내가 입시 수시를 쓰는 데 있어서 카드가 막 이렇게 여유롭게 있지 않은데 6장 중에서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쓰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 막 그 맛집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면 조금 덜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빈집도 있어요. 근데 그 빈집이 맛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식당으로 표현하자면 그곳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음, 그쪽도 어려운 대였는데 너무 이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쪽에 비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과 쪽에서 네. 지금 보면은 상위권 정말 최상위권 대학에 나름 괜찮은 학과인데 그걸 버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지금 네. 그 재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갈 정도라면 정말 그런 학과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도민으로 내려갈 테니까요. 그 다음에 문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문과 최저함 맞추기에 주력해서 전략 지원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문과생들이 수시를 쓴다고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런 최저합들이 있잖아요. 상위권 대학에서 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몇몇 대학에서는 지금 최저를 요구하고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 미래인재에서는 삼합 6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의 작년까지는 삼합 6을 맞추는 밸런스 이제 구조 조합으로 갔을 때는 수학을 이제 빼겠죠. 문과는 아무래도 수학이 좀 부담되니까 수학을 빼고 갈 텐데, 그러면 국어랑 영어 탐구 조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뭐 이제 절대평가니까 여기서 약간 살짝 빠지고, 그러면 국어랑 탐구 조합으로 가는 건데, 국어가 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1을 안정적으로 받기보다는 여기서 보통의 문과 학생들이라면 아마 2나 3 조합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2나 3 조합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쉬워지지 않았어. 왜냐면은 위치한수 학생들 들어오면서 정시에 어차피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럼 그 학생들이 정시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밀릴 수가 있죠. 도미노 현상으로 따다다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위에서. 그러다 보면 내가 원래 맞으려고 하는 등급이 뭐 1, 2등급이었어도 지금 3, 4등급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국어에서 4는 나와줘야 되죠. 4가 나왔을 때는 나머지에서 1, 1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국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영어랑 탐구 조합은 안정적인 거죠. 그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밀렸을 때 탐구와 영어의 어떤 조합에서 잘 맞춘 친구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최저합을 잘 못 맞출 것 같죠? 올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생기부나 아니면 내신 부분에서 조금 예전에 비해서 합격선에 좀 못 맞추는 수준이더라도 올해는 워낙에 최저합에 비충족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수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최저합이 센 대학들, 일부 대학들에 지원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을 무조건 맞춰줘야겠죠, 그거를. 네.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을 다 조합했을 때 세 번째 내용입니다. 뭐냐면, 문이과 모두 영어 1등급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죠. 물론 한국사,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쳐야 되니까.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예요. 난이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경쟁 지원자들의 난이도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어떤 점수를 맞는다 해도 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으면은 그 등급, 해당 등급을 탁탁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영어는 뭐 듣기 평가도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일정 유형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센스가 있고 영어에 어떤 기본 실력이 있으면은 기본 2등급은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 있는 뭐 뒤에 이제 뭐 빈칸이라든지 순삽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그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실어 주셔갖고 안정적으로 영어 1등급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등급의 어떠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조합에서의 그러한 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최저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치한 수를 또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네, 더더욱 이제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셔갖고 최저합을 맞추는 쪽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는 올해 제가 이제 연고대라든지 상위권 대학교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 설명한 내용 여러분들 진짜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얘기가 뭐 100%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제가 예측한 내용 자체가, 올해 어떤 입시에서 나온 그러한 자료들과 팩트를 놓고, 제가 한번 예측을 해 본 거라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맞는 것 같아. 설득력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아마 맞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상 만들기 전에 다른 또 선생님한테 한번 컨펌을 받았어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아갖고, 이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분이긴 하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고 만든 영상이라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올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